마지막으로 우리 여행에 대해서. 여행. 되게 재밌네, 해보니까. 나 어제 막 걱정했어. 오늘. 처음 해보는 거니까, 태어나서.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면 걱정이 됩니다, 다. 그잖니? 걱정 안 되겠냐, 그죠? 너 내일 여자는 어떤 여자랑 키스하기로 했어. 걱정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을 이제, 나 대학 유럽 배낭여행 가보고 싶다. 갈 계획도 있다. 자, 봐. 배낭여행 가지. 너네 3명이 지금 손들었으니까. 첫 번째,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여자는 혼자 가면 안 된다.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는 좀 덜한데, 여자는 제일 중요한 말, 여기서 끝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여행에서. 유럽 배낭여행은 혼자 가면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고생스러워요. 제일 힘들 게 뭘 것 같아? 잠은 못 자. 니네 유럽 배낭여행 가잖아. 대부분 럭셔리에 연락봉 가난해. 연락봉 가난하지?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시간이야? 시간 존나 많아! 시간 최고로 널널해. 미치게 널널해, 미치게. 그지? 미치게 널널한데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로 잠은 어디서 자는 거로 끊니? 유로 패스 끊을 거 아니야. 기차에서 잔다고. 혼자 하면 잠 못 자. 너 짐 누가 가져가면 끝이야. 여행이고 뭐고. 유로 패스하는 도둑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로 패스 타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6개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맛보고 앉는 패스가 제일 많아. 제일 싼 거니까 그걸 끊을 거야. 니네가 나처럼 뭐 독시를 끊어서 갈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왜 아닐 거면서 왜 그러니? 그러면 6명이 타는 거야 한 방에. 그럼 이제 심야 열차를 탄다고. 유럽은 물가가 우리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방값은 뉴스호스텔 못 잡으면 호텔에서는 여러분이 잘 수가 없어요. 예. 웬만하면 2-30만 원 넘어갑니다. 가장 기본, 아주 뭐 2-30만 원이라도 한국같이 좋은 방이 아니라 그냥 어이없는 방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근데 너가 혼자 여행 왔잖아, 여자가. 근데 남자, 여자 섞여 앉는 거야. 뭐 여자방, 남자방 이렇게 있지 않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보통 4명쯤 남자고 2명쯤 여자일 거야, 여기서. 근데 다 모르는 애들이야. 거기다 놀랍게 니네들은 의사소통이 하나도 안 돼. 전혀 안 돼, 의사소통이. 그지? 딱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잠을 자냐. 짐이 조금이에요, 또 열나 많아요, 또. 특히 여학생들 여행 갈 때 제일 실수하는 게 짐만이 싸가지고 가는 거. 특히 화장품에다, 옷에다가 패션쇼 하러 가는지, 입는 옷은 다 제일 예쁜 옷만 타고 올라가. 유럽에서 나의 패션으로 완성시켜주겠어. 진짜 내가 케어이 없어갖고는 그러지 말고. 그건 내가 좀 이따 말 기회가 되면 말할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도둑 맞으면 끝이거든 이게. 그래서 막 복대 차고 가고 그럴 거라고. 근데 걔네 유럽에 특히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을 텐데 복대를 특히 여름에는 복대하면 땀 엄청 나고 엄청 힘듭니다. 근데 하여튼 이 짐이라는 건 하여튼 늘 도난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래? 난 유럽인을 믿어. 유럽은 선진국이지. 응, 가져가봐. 위에 선반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 내릴 때 들고 내려가면 어떡해. 그리고 그게 많다니까 걔네들은. 특히 유럽의 싼 티켓들은 그것만 노린 애들도 꽤 있어요. 그 본적 못 뽑겠냐, 아무 걸 들고 내리더라도. 돈이라도 있으면 대박이잖아. 그러니까 혼자 가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일단.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둘이 가라. 둘이 가야 돼. 둘이 가야지 내가 잘 때라도 얘는 끼어서 있지. 그래서 굉장히. 두 번째, 제가 실화. 올 겨울에 유럽에 갔었을 때 제가 12월 26일이 개강이었습니다. 12월 26일이 개강인데 12월 24일 날 돌아오는 거였어요.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짤스부르크에 있었어요. 짤스부르크에서 오전 9시 52분 기차였습니다. 미넨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니까. 근데 9시 52분 짤스부르크. 저는 제가 숫자가 되게 강해요. 숫자를 잘 외웁니다. 몰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그지? 선생님 진짜. 9시 52분 짤스부르크에서 미넨을 가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2시간쯤 가서 미넨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연착됐어, 기차가. 그래서 10시 10분에, 4번 레인인데 10시 10분에 열차게 된 거예요. 그래, 기다렸지.
그래서 10시 10분에 기차가 왔어요. 딱 탔어요. 아, 이제 서울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딱 하는데, 가는 방향이 이상해요. 점점 이상하더니 갑자기 스위스가 나옵니다. 오스트리아가 나왔거든, 실제로는. 근데 뭐였냐면, 인수부르크가 나온 거야. 왜? 원래 10시 10분에 기차가 했어. 근데 9시 52분짜리가 연착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10시 10분에 원래 차가 그냥 온 거야. 근데 같은 라인이라니까? 안내 방송을 했지. 물론 독일어로. 이해가?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난 그냥 탄 거야. 그래서 나 인수부르크 가서 난리 나서 전화한 거 알지? 나 비행기표 바꿔달라고. 왜? 인수부르크 오면 이미 내 미넨 비행기는 출발했거든.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비행기가 있어서 제가 25일날 와서 그 다음날 수업을 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나니까 기차 하나 잘못 타도 버텨요. 왜? 기차 잘못 타도 그거는 많이 여행을 해봐서 인수부르크 가서 그래 하루 더 있지 뭐 비행기표 됐다는데 인수부르크 호텔 가서 자면 되잖아요. 그리고 유럽패스 하루 더 연장하면 되잖아. 다 돈이거든. 너네 어떡할래 거기서. 끔찍한 거라고. 그게 둘이 다니면 그나마 덜 놓치고 얘기라도 한다고. 그러니까 가실 때 어떤 여행을 갈 때도 처음 뭐가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안전은 맞아요. 세프티. 안전이 맞는데 그렇다고 위험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뭐 엄청 위험하고 그러진 않은데 뭐 하다 분실하거나 여권 잊어먹는 건 그건 정신병자고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거. 많이 잊어버리십니다. 여권. 네.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고 그러게 되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인생에서 굉장히 컸던 계기가 유럽 여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하고 다른 건데 나 때는 우리나라 여러분하고 이제 좀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는 안 난다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 때는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해외여행을 국민이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거 얼마 안 전 얘기 아니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딱 됐는데 그 당시에 운이 좋았는데 국가에서 저한테 특별 장학금을 줬습니다. 워낙 이제 뛰어난 인재니까. 그래서 유럽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19박 20일 같아요. 그래서 유럽을 19박 20일을 힘든데 여행을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이거는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옛날엔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이라 막 돌 던지고 그런 거 알죠? 다시 좀 꺼물라! 돌 던지고 그랬었어요. 좌빨 맞아요. 농담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는 아닌데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이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돈을 대고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같은 그런 나라가 얼마나 붕괴된 진짜 현실을 보고 오라. 너의 그런 생각을 버려라. 해갖고 유럽을 여행을 보내줬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거를. 나는 이런 안기부에 국정원에 돈 갖고 이 새끼들 나이가 사상 너희들 꼬이면 넘어갈 것 같아 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쳐주세요. 그래서 왜 그걸 왜? 하고서 제가 제 밑에 그게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이야. 네, 생활도서관 일하던 애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그 티켓을 학생처장님하고 친했거든요. 나온 티켓을 내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 운동을 했었어요. 도서관 운동을 했었는데 도서관 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다 갔습니다. 유럽. 근데 유럽을 딱 가서는 굉장한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이 가면 조금 덜 할 거예요. 왜냐면 중국 애들이 일본을 도착한 경험이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의 차이였으니까. 그거 알아요? 중국 친구들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거죠. 사실은 뭐냐면 질서의식 없는 거 알죠? 그 어글리 차이나라고 알죠? 그래서 딱 보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탁 보면 일단 중국 친구들 돌아다니면 뭐가 특징이에요? 시끄럽죠? 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죠. 내가 통하는 모든 내역은 주변 사람에게 다 가르쳐줘라. 뭐 그죠? 그리고 일단 공기가 존재하는 곳엔 담배를 다 펴라. 그래서 그런 놀라운 교육을 받고 우리도
1990년대 초반까지 버스 안에서 담배 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제가 비행기 처음 했을 때 비행기 탁 뜨잖아요? 박수 쳤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가보면 저는 지금도 외국에 자주 나가면 일본하고 중국 애들은 확 틀리거든요. 뭐 일본 애들 질서의식이라는 건 짜증나는 거고. 일본 가보시면 에스컬레이터 타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알죠? 한쪽으로 쫙 서 있습니다. 100%입니다, 무조건. 한쪽으로 그냥 타는 순간 쫙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우리도 가끔은 한 줄로 서 있지만 잘 안 되지, 우리는. 그죠? 예. 네. 근데 한 줄로 쫙 100%예요, 일본은. 가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니하오마 하면 뒤돌아보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처음에 외국 나가면 요번에 대해 논쟁 붙었던 게 그거잖아요. 중국 애들이 홍콩 애들이 그래서 홍콩 애들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홍콩 애들한테 Where are you come from? 그럼 I'm China 절대 안 합니다. I'm 홍콩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당연하죠. 홍콩은 우리보다도 앞서갔잖아요. 앞서간 게 뭐 영국 식민지면 앞서갔느냐. 근데 어쩔 수 없죠. 인정할 건 인정하지 않은.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측면이. 그래서 홍콩 애들한테 중국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홍콩 친구들이 무슨 얘기가 나왔더라? 이번에 중국 친구 애들이 유명한 게 있어요. 홍콩 지하철을 타서 밥을 먹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가족끼리. 네. 중국 친구들 밥 먹으면 이렇게 한두 가지만 놓고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만찬을 벌였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홍콩인이 뭐라고 한 거죠. 의사소통이 되니까. 완벽하게는 안 돼요. 홍콩은 광둥어니까. 그러니까 홍콩 가시면 이제 젊은 애들은 보통화도 하고, 보통화가 이제 북경어예요. 보통화도 하고 광동화도 하는데 나이 드신 분, 홍콩 분들은 광동화밖에 못하니까 의사가 안 통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중국 식사하시던 분이 이제 홍콩 분이 이제 지하철에서 밥을 먹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중국 분이 굉장히 화를 낸 거죠. 밥 먹을 땐 걔한테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나오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유럽을 처음 도착했을 때 좀 쇼크를 먹었었어요. 우리보다 많이 앞서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덜 여러분이 쇼크를 먹을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도착한 미넨이었는데 런던하고 미넨인데 특히 독일은 더 깨끗하거든요. 아직 한국은 좀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지금도 일본 가보면 도시들이 되게 깨끗한 건 알죠. 물론 그 안에 우라늄이 있어서 문제지만 근데 굉장히 깨끗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쓰러진 거는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박물관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에 있는 아르미타슈 뮤지엄이라는 데 갔을 때는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 가끔 말하는데 제가 그 미술관을 갔다 나서 그 미술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미술관만 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보면 4층인데 2층에 반 봐요. 근데 전 미술을 그렇게 좋아할 때도 아닙니다. 가보면 그런 선진을 떠나서 다른 거를 접한다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여행 가면 혼자 자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유럽 여행만이 좋은 게 아니라 유럽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집안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뭐 하더라도 사람이 성숙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름이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것과 일부러 만나야 되거든요. 너 유럽 여행 갈래? 제주도 여행 갈래? 어디 가고 싶어? 어디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왜 힘든데 갈라 그래? 딱 하나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여행의 의미라는 건 다른 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막 간다라는 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친구들 만나면 참 K 없는 이 다음 소원이 뭐냐 그러면 소원 중에 뭐가 많은 애들 많아요. 세계 일주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다 말하는 거 보면 좀 그래요. 뭐냐면 뭐가 속상하냐면 애들이 여행이 아니라 그거는 휴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행을 휴식으로 갈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요. 나는 수업하고 너무 힘들어서 방학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행을 갑니다. 그건 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행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행을 갈 때는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자연보다는 인문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대평원을 보겠어.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나이 드셔서 가도 되니까. 이공계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인문이 왜 유럽 여행을 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역사가. 로마 가보시면 로마는 큰 나라 같죠. 로마 하루면 다 봅니다. 이틀 보면 다 본다. 물론 더 자세히 보려면 끝도 없지만 로마는 시내가 로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봅니다. 천사들. 로마 시내가 얼마나 많으냐면 로마 시내가 강남구보다 작아요. 강남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침부터 걸어다니면 밤까지 걸어다니면 로마 시내를 다 봐요. 유적을. 크지 않습니다. 도시가. 유럽의 도시들은 그렇게 큰 도시가 없어요. 대도시가 생각보다. 생각해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의 인구가 많아요. 중국 인구가 많아요. 네. 땅은 어디가 더 커요? 아니, 중국이 크다고 해도 유럽보다 크겠어요? 이해 갔죠? 네. 유럽은 큰 대도시가 없어요. 생각보다. 런던, 미넨, 파리 이 정도만 크지.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티칸 성당 하루 갔다 오고 미술관 보면 되는 거니까. 젊었을 때니까 여행은 하여간 무조건 여러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좋죠. 그리고 무조건 여행 가서는 잠자는 게 제일 야만인들이 하는 짓이고. 그 잠은 서울에서도 많이 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자고 무조건 걷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가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세계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똑똑하시니까 잘 하셔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광고 하나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광고는 아니라 진기샘과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6월 25일 날 유럽을 갑니다. 1년에 2번 갑니다. 6월 25일 날 가서 7월 6일 날인가 오는데 이제 저랑 같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셔서 이제 저랑 루브르면 루브르 그럼 루브르 앞에서 저랑 만납니다. 아침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루브르를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서 맥주 먹고 헤어집니다. 네. 근데 제가 저걸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 여행사에서 제 여행 경비를 댄다거나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의 공감대는 있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뜯어서 제가 저거에 여행비로 쓴다든지 그럴 쓰레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는 후배가 하는 여행사인데 그래서 좀 학생들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해봐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면 저랑 꼭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셔서 요번에는 저랑 예를 들면 베를린에서 만나는 거죠. 아니면 어디서 만날까요? 짤스부르크에서 만날까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모르니까 나는 음악은 모르니까 같이 하루 만나서 하는 즐거운 시간을. 저기 루브르잖아요. 맨 밑에 피라미드 있는 거. 알겠죠? 나중에 루브르 가면 그건 꼭 알아두세요. 저 가면 줄 엄청 서 있거든? 그거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외국인만 서 있는 겁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팁이다. 저것만 읽어봐도 아는데. 그거 뭐지?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 살해돼서 시작하는 거. 뭐야? 그 영화. 엄청 히트 쳤잖아. 소설로도 그렇고. 나도 그거 읽었는데. 다빈치 코드. 그것만 읽어도. 다빈치 코드 읽으면 맨 뒤에 나와요. 그 1층 가서 줄 서지 말라고. 네. 지하주차로 들어가면 안다고. 내가 다빈치 코드를 루브르 박물관 나오고서 다른 데 가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 루브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루브르도 한 번 정도 가볼 만해요. 근데 루브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로 들어가지 말고 1층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하로 바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같은 에펠탑은
저 돈 나고 올라가세요, 저기 위에. 한 4만 원 하는데 돈 아끼지 말고. 올라가 보면 파리는 고층 빌딩이었기 때문에 파리가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유럽 여행도 가보시고. 근데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개소리냐 그러면 나중에 어른 되셔서 가면 되죠. 열심히 잘 되신 다음에. 그래서 오늘 4가지 정도 주제를 얘기해봤는데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 나눈 것 같아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